물량 자체가 정말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이 안 이루어지면 당연히 지가는 상승이 되겠죠. 이런 투자 전략 세우실 때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왜? 지가가 그만큼 폭등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 팀장 함주원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 바로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에 벌어질 일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팩트 체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알람 설정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주말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 시간에 얼굴 뵙고 돈 되는 정보 같이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앞으로 집값 상승은 폭등 수준으로 상승한다. 왜 폭등 수준으로 상승이 될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 투자는 앞으로 이것이 대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보다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집값 상승폭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종목 어떤 게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전까지는 아파트에 투자하셔서 벼락 부자가 되셨다면 앞으로는 이제 벼락 부자의 지름길이 이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집값 상승폭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투자 종목이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앞으로 집값 상승은 폭등 수준으로 상승이 된다. 왜 폭등 수준으로 상승이 될까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입주 물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200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제 입주 물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입주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빨간색으로 이제 실선이 가 있는데요. 이 실선 자체가 이제 전국적으로 필요한 물량 자체를 실금으로 그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자체가 이 실선 안에 있어야지 입주 물량이 충분하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입주 물량이 과잉. 그 다음에 입주 물량 자체가 이제 여기 실선에 가깝다 그러면은 이제 입주 물량 자체가 부족하지도 않고 이제 많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보시게 되면 2014년도 자체가 입주 물량 자체에 2014년도가 이제 입주 물량 자체가 이제 적정 수준이었지만 이제 2016년, 17년도부터 이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서 이제 입주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 이제 작년도까지는 입주 물량 자체가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2021년도 입주 물량 자체가 이제 부족하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수준이지만 이제 2023년, 24년부터는 입주 물량 자체가 정말 크게 다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는 이제 전국 기준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입주 물량 자체가 이제 2024년도에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 이제 투자는 인서울에 하셔야 되죠. 인서울의 이제 입주 물량 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기간별 입주 물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서 2024년도 입주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자체를 봤을 때 빨간색 실금을 봤을 때 이제 입주 물량 자체가 정말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8년도, 19년도, 20년도는 입주 물량 자체가 이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올해부터 2024년도까지 입주 물량 자체가 정말 크게 이제 다운이 됩니다. 입주 물량 자체가 정말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 자체가 이렇게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 자체가 그만큼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입주 물량 자체가 24년도에 급감을 하지만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부터 2021년도부터 입주 물량 자체가 정말 부족한 이제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에 이제 출범을 했죠. 임기 기간 동안 주택 수 자체는 충분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했지만 서울 도심권 안에서는 올해부터는 이제 입주 물량 자체, 공급 자체가 부족한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바로 주택 가격 자체는 정말 상승률은 최대치로 상승이 됐습니다. 역대 최고라고 할 정도로 폭등 수준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됐을까요? 주택 가격 상승 이유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금적인 부분, 세금적으로 너무 이제 중과가 심하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렇게 이제 세금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양도세를 조금 인하를 해줘야 되는데 이 양도세 자체를 너무 중과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다주택자분들 자체가 이 공급을 위해서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세금적으로 너무 중과가 심하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이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으면은 이 1억이라는 양도 차익 중에서도 세금을 80% 정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세금 80% 납부하고 나면은 남는 돈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 분들 자체가 이제 보합세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공급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 규제 지역입니다. 규제 지역 자체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강남권 집값을 잡기 위해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을 했죠. 근데 이 강남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풍선 효과로 그 옆에 동네가 올라가고 이 옆에 동네를 다시 지정을 하니까 그 옆에 동네가 다시 오르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실거주 요건 자체가 강화됐죠. 양도세를 보더라도 2년 실거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더라도 작년까지는 아니었지만 올해부터는 또 10년 동안 보유를 하고 그 다음에 실거주를 10년을 해야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집주인분들의 실거주 요건 자체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런 단기적인 이제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급 자체가 없으면 당연히 집가는 상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규제 자체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건설사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이제 한다고 보면 좋겠는데 이익 자체가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죠. 왜? 이 정부 자체가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익 자체를 정부 자체가 환수해 가면서 이익 자체가 크게 다운이 되고 있죠. 시공사 자체에서는 이런 건설사 자체에서는 이익이 발생이 돼야지 이런 정비 사업들을 추진을 할 텐데 규제 자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급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이 안 이루어지면 당연히 집가는 상승이 되겠죠. 이렇게 봤을 때 크게 네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집값이 크게 상승이 되고 있다. 중점을 뭐냐? 이 네 가지의 중점은 공급을 줄이는 규제 정책을 현재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 주택 가격 안정화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제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공급 자체가 획기적으로 늘려야지 이런 집값 자체가 안정화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선 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이제 규제 자체를 완화를 해야 되겠죠. 이 장기적인 측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공급 자체로 봤을 때는 재개발과 재건축 이제 규제 자체를 완화를 해줘야지 이 공급 자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금적으로 완화를 해줘야 됩니다. 세금적으로 완화를 해줄 때는 바로 양도세 부분을 이제 중과가 지금 현재는 심하지만 이런 걸 완화를 해줘야지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공급 자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장기적인 공급, 그다음에 세금적으로 이제 완화를 했을 때는 이 양도세를 완화를 해줘야지 이 단기 공급,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본인의 주택을 매도를 하면서 이런 단기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겠죠. 장기 공급, 단기 공급이 이루어져야지 이 집값이 서울 도심 안에 있는 이제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는 앞으로 이것이 대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 자체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서도 공급을 하려고 할 거고요. 이런 규제 자체를 완화하려고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보다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투자 종목이 있습니다. 지역별 이제 서울특별시 아파트 이제 분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25개구 아파트 입주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부족,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적정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초과, 그 다음에 빨간색이 공급 자체가 과잉, 많게 공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더라도 지금 2021년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정말 파란색, 그 다음에 2023년도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2024년도 거의 이제 2024년도는 싹 다 거의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울 도심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25개구 자치구 공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양도세 인하, 단기적인 공급 안 되면 집가는 당연히 계속 우상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꼭지점이기 때문에 투자하면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4, 5년은 단기적인 공급 아니면 장기적인 공급 자체가 없다면 앞으로 4, 5년은 집값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재개발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택 공급 자체가 현재 없습니다. 정부 자체에서도 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사 대책이라든가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을 내놓았죠. 하지만 이런 정책 자체가 공공에서 주도하는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정말 팽팽하게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공공개발 자체가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됩니다. 이 수용 방식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접해서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내 토지 소유권 자체가 공공으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내 재산권 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오기 때문에 이 수용 방식 개발 자체가 신뢰가 안 간다. 이런 이제 부동산 시장의 투자자분들 아니면은 토지 소유자들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공급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공급 자체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서울시장 자체가 민간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민간 재건축으로 서울 도심 안에서도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모아주택이라든가 이제 생생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민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정말 소액으로 가장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지역. 아파트는 소액으로 접근 불가능하죠. 아무리 이제 재건축, 민간 재건축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아파트 집값 자체가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을 못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택, 이제 재개발이 가능한 예정지, 정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예정지의 소액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파트보다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이제
투자 전략 바로 이제 소형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투자는 이제 당분간 힘듭니다. 왜? 지가가 너무 높습니다. 이제 투자자분들 정말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소형주택에 투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자체가 민간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가 폭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앞으로의 시절, 앞으로의 앞날이 이제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전까지는 아파트에 투자해서 벼락부자가 되신 분들 정말 지가 상승 이제 5억이 10억 되고 15억이 됐습니다. 아파트 투자하셔서 벼락부자가 되셨다면 앞으로 벼락부자의 지름길은 바로 소형주택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 이전 상승장에 투자를 한 사람은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바로 아파트에 투자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정부를 믿고 투자를 미룬 분들의 경우는 벼락거지가 되셨죠. 이제 신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벼락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 벼락거지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투자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이 자산의 격차가 정말 크게 발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앞으로 한 번 더 기회가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의 시기가 앞으로 한 번 더 찾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전까지는 아파트 투자를 해서 벼락부자가 되셨다면은 앞으로 소형주택에 이런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면 이 소형주택으로 벼락부자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앞으로 정말 확실하게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시장 이제 주택 공급 방향을 보시게 되면 민간주도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정말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전까지는 아파트 투자였다면 앞으로는 민간 재개발 투자가 정말 벼락부자 되실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재개발이 되기 위해서 이런 원재료가 있겠죠. 요리를 하더라도 이제 요리를 예를 들어서 뭐 탕수육을 만들거나 어떤 이제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죠. 이런 재개발이 되기 위해서도 재료가 필요하죠. 이 재료 자체가 바로 이제 다세대 주택 아니면 다가구 주택, 단독 주택 이런 이제 다세대 단독 이제 다가구 주택이 이제 원재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재료 자체가 재개발이 됐을 때 신축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로 이제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개발 투자 수요 앞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울시장 자체가 민간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요.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재개발이 활성화된다고 이제 가정이 된다면 정말 투자 수요 급증에 따른 이제 이런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이런 단독주택 자체가 지가 상승 정말 폭등이라고 할 정도로 지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벼락부자 되실 수가 있겠고요. 정말 운때 맞아서 재개발만 된다고 하면 정말 벼락부자가 아니라 로또 이상의 그런 금액의 시세 차익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1억, 2억 투자하셔서 20억, 30억의 아파트 입주민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전략 세우실 때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왜? 지가가 그만큼 폭등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투자 전략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주택가격 안정화는 당분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급 자체가 부족하고 양도세 중과가 정말 심한 상황입니다. 공급이 이루어지고 양도세 자체를 완화를 해준다면 그만큼 이제 집값 안정화는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제 4, 5년 안에는 공급 자체 없겠죠. 정말 없겠죠. 그 다음에 양도세 인하할 계획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앞으로 서울시 부동산 투자의 흐름은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3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2021년도 투자의 황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재개발 투자의 황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파트는 지가 너무 높죠.
그만큼 투자금 자체가 상당히 높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실거주까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투자의 방향과 실거주 동시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만 생각을 하셔서 아파트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제 세금적인 부담이 너무 이제 중과가 심하고, 그 다음에 실거주 요건 자체도 맞추셔야 되고, 이런 이제 세금적인 부담 자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는 이제 실거주 하실 분들만 알아보시고요. 이런 소형주택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정말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은 지역에 정말 앞으로 1, 2년 안에 이제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 인가되고 이런 단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은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정말 2021년도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 2021년도 정말 기회가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하기 정말 좋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시면서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될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정말 큰 수익 보실 수 있게 저희 회사가 도와드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를 보게 되면 정말 공급 자체가 부족합니다. 시가 자체를 보더라도 정말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아파트보단 이런 소형주택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 항상 잘 체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특강 시간과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